예, 우리 정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 이현주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참 격동의 한국 정치라는 그러게요. 이야기가 네. 있을 정도로 총선 앞두고 나니까 정말로 이슈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우선은 그제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그제 있었는데 어제까지도 정치권에는 여진이 좀 이어졌어요. 일단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뭐 이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정에 대해서 쭉 얘기하셨는데, 그죠? 어떻게 보면 당에 대한 얘기보다는 전체적인 국정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셔야 되는데 대통령이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걸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대통령에 대한 견제구이기도 하고요. 예, 또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본인의 존재감 나타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조금 앞서한 측면도 있다. 대통령. 아니요, 그게 신년회담보다. 대통령이 이미 벌써 했었어야죠. 대통령 신년사는 지금 2월이잖아요. 2월 됐네요, 진짜. 2월인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정말? 신년 기자회견 했었어야지. 잠시 후에 뭐 인터뷰라도. 네, 대통령 기자회견 이야기 조금 후에 해보고, 일단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선거제에 대한 입장을 뭔가 발표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기자회견에서는 이 입장이 나오지 않았고, 다만 지금 나오는 취재들을 종합해보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해서 거기서 나오는 결론을 따르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게 이제 어제 오후의 상황들입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뭐 그 얘기 하기 전에 네. 좀 기자회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도 뭐 공감이 가는 게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 이 필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간단히 뭐 얼마 전에도 또 이태원 참사 문제도 있었고요. 그 특별법도 거부권 또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냥 연례화되고 그 정례화되고 있고. 거부권이. 저는 그 모든 것을 다 또 뛰어넘어서 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에 올해 진행되는 전 세계 선거라든가 이런 걸 배경으로 본다면 미국도 이제 선거하잖아요. 대선하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급박하게 아마도 올해 급박하게 이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변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통령의 외교 전략 이거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고립될 수가 있어요. 북한하고 미국하고 관계 개선될 거고요. 러시아하고 개선될 거고요. 중국하고는 무역 분쟁은 있지만 좀 달라질 거고 양상이. 이렇게 되면 그 한미일 뭐 북중러 이게요 깨져요. 이게 흔들려요. 균형점이. 그럼요. 흔들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미국과 일본은 네. 벌써 그런 상황에 좀 적응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만 대통령이 너무 지나치게 중국 러시아하고 적대적이고 북한하고 적대적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로 바뀌면 우리는 고립되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잘못하면 네. 우리의 생존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뭐냐면 네. 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견제를 하지 않으면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외교 안보 분야. 네. 그게 또 경제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죠. 지금 미치고 있다. 현재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현재도. 다른 나라도 경제가 안 좋았지만 지금 많이 회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외 정책이나 대외 여건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거를 사실 야당이 뭐 싸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견제를 제대로 해야 돼요. 국회에서. 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제 투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투표 저는 뭐 어차피 이게 결론이 안 나잖아요. 팽팽한 것 같아요. 그 지금 68일 남았어요? 오늘 네. 68일인가 그러니까 팽팽하기 67일인가 때문에 그래요? 결국 빨리 결단 내려야 되는데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욕먹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느 쪽으로 가도 욕먹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팽팽하니까 의원들은 보면 팽팽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당원들은 보면 이제 아무래도 병립형 주장하는 것 같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래서 그러면 뭘 근거로 결단 내릴 거냐. 그래서 아마 전당원 투표 당원들 의견을 묻자 이렇게 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았냐. 다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전당원 투표로 갈 거라고 보셨어요? 왜 결론 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계속. 너무 팽팽하니까. 근데 뭐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했던 부분이니까 대선 그런 공약으로 부분은 있죠. 연동형, 위성 정당 없는 연동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때 뭐 의원총회에서도 얘기했고 한 7번 정도 말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정도면 책임감을 가지고 이걸로 제시를 하고
당원들을 설득하고 오히려 좀 대의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대의가 뭐냐 하는 부분에서 생각이 분분할 수 있겠죠. 뭐 저는 사실은 그 점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 이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뭐 그때 뭐 어떻게 관여했던 사람도 아니고 예. 이 이상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다당제를 위해서 연동형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아까도 제가 국제정세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전 세계가 지금 보수화되거든요. 이제 보수화된다는 게 우클릭 조금씩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전쟁과 그다음에 에너지 뭐 부족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많고 질병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 사람들은 이기적이 돼 가거든요. 아하.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사는 자기가 문제. 생존하기 위한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점점 보수화되고 진보의 시대라는 것은 좀 풍요로울 때 유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하게 사실은 보수 정권인 이제 윤석열 정권이 보수화되는 거를 수혜를 본다기보다는 약간 극우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도 보수가 이게 비어 있는 텅 비어 있는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진보 블럭이 이 이제 퍼센트가 계속 줄어들죠 지지율이 지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예. 그죠 유럽에서 다 극우 정당이 예. 일당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보면 그러면 이제 연동형을 했을 때 수혜를 어디가 보게 되느냐? 사실은 이 진보 블럭의 다른 어떤 자매 정당 또는 이제 우호 정당보다는 아마 이제 삼지대가 볼 가능성이 많아요. 수혜를. 네. 이런 것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의 전략적인 고민들이 아마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네, 드신다. 그래서 그 삼지대가 자신들하고 연대하거나 연합하는 분위기로 간다면 그게 상관이 없겠지만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은 아마 내일부터 전당원 투표를 네, 한다. 뭐 이렇게 지금 있을 들려요. 거예요. 네, 전략적 고민이. 이재명 대표 신년 기자회견은 그랬고 이제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메시지 발표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에 진행자하고 대담을 하는 방식으로 KBS TV 녹화로 진행한다. 이게 지금 거의 유력하다고 해요. 그 내용 중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과 관련된 입장 발표도 있을 거고 제2부속실 특별감찰관 설치 같은 것도 밝힌다라고 지금 들려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셨던 입장에서 네네네. 이 정도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특검 전에 그리고 이 명품백 얘기가 나오기 전에 이랬으면 아마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좀 시기적으로? 들어요. 사실은 이거 필요하긴 한데 이걸로만 안 된다는 거죠. 어. 이미 국민들은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가 있고요. 왜냐하면 명품백 문제도 청탁금지법 최소한 여러 가지 다 형사 사건의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동영상 뭐 그 취재 윤리 여부는 또 다른 문제지만 동영상 자체를 딱 보면 네. 무조건 하여튼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수사 안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러면 발표가 대통령의 입장 발표가 있어도 이 부분은 수사가 불가피할 것이다 그 말씀이죠. 저는 수사를 안 하고 계속 갈 수 있나?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리고 지금 특검법이 남아 있잖아요. 네. 근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어쨌든 과거의 대선 때는 긴가민가했는데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을 보면서 이게 생각보다 이득도 많이 받고, 그죠? 뭐 처음에는 대통령께서는 4천만 원 손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까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그 처가가 영부인 포함해서 한 22억인가 23억인가 이득을 봤다.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공범들이 이렇게 그 혐의자들이 이렇게 딱 재판받는 과정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구심이 커진 거고요. 그래서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는 견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론이요.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왜 수사를 안 하지? 왜 수사를 안 하지? 왜 문재인 영부인만 정권의 수사를 안 하지? 검찰에서 이걸 다 털었지만 그때도 결론 못 내. 그때는 검찰총장이셨죠. 윤석열 검찰총장 그때 네. 다 힘 빠진 검찰총장이었다. 이렇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후에 그래서 힘 빠지고 나서 네. 수사를 조금 했는데 다시 또 대통령 선거로 가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된 해지부지 거죠. 됐다 이런 말씀. 그러니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수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그때 얘기됐던 거랑 그 이후에 재판 과정을 보니까 이게 사안이 훨씬 더 엄중하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라든가 굉장히 숱하게 많은 그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게 단순한 리스크 차원이 아니라 거의 네. 게이트화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 김건희 게이트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해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결국은 저는 총선 이후에도 이 문제는 계속 나올 것이고 총선 그래서 끝나도 나올 거다. 계속 이게 뭐 국민들이 볼 때 네, 왜 네. 우리 네. 일반 국민들은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왜 영부인은 특권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기 예, 때문에 예. 이거는 그리고 갈수록요 대통령 권력은 약해지잖아요. 레임덕하고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 약해지기 전에 털고 가는 게 좋아요. 수사를 받을 건 받고. 대통령과 이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미리 터는 게 그렇죠. 낫다는 정권 지금 말기에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는 굉장히 심각해지죠.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이 자리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장 최고위원은 이런 말씀하세요. 만약 여기 대기실에서 출연자들이 사담 나눈 걸 누가 시계 몰래 차고 찍어서 그걸 공개했다. 이러면 그것도 다 해명해야 되는 것이냐. 즉 몰카 취재, 함정 취재라는 원죄가 있는데 그거 뭐가 원죄? 그 두 개는 서로 다른 범죄인데. 몰카가 범죄인지 여부를 떠나서 어쨌든 이 네. 두 개 행위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차원이. 그래서 몰카는 몰카대로 문제 삼고 이건 이거대로 문제 삼는 거지. 몰카는 그게 몰카대로 연결이 돼 수사해라.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거대로 수사해야 된다. 그 수사되는 사안이면 수사 다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장해찬 전 최고한테도 제가 이 질문 똑같이 드렸는데 두 분의 대답이 상당히 상반되다는 거를 네. 우리 그럼 뭐 청취자들은 느끼실 것 연결되는 같고요. 사안이 아니죠, 이거는. 네. 자, 지금 이 D-68일 총선 뭐 여기저기서 판세 얘기가 나오고 누가 어느 지역구 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현주 의원이 유사히 뉴스의 중심에 서셨어요. 어제였죠. 페이스북에다가 그 글을 올리셨는데 민주당으로부터 복당을 제안받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 내 일각에서 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어서 참으로 당황스럽다. 제가 당내 권력 투쟁의 빌미가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든다. 이렇게 굉장히 길게 심경을 토로하셨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요. 말씀 하신 대로 그 복당 제안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번 이제 타진이 있었고요. 그래서 타진이 그쪽에서 네. 먼저 이 의원이 뭐 제안하셨다 이런 인터뷰들도 아니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상황 자체가 그렇잖아요. 저는 과거에 이제 좀 문제 제기하면서 탈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우려가 있죠. 설사 복당하더라도 이게 지금 제가 고민하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제가 운동권 기득권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가 해결이 됐냐? 아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민주당의 혁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냐. 내가 만약에 합류를 한다면 제 역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제가 위민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윤석열 정권의 어떤 견제하는 부분, 정권을 견제하는 부분에서 함께하는 것. 그것을 주로 이제 대표께서 말씀하셨고요.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당내 혁신 문제가 있을 거고, 제 X세대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뭐 급작스럽게 우리가 굉장히 과격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하게 어떤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당의 의지라든가 당의 변화의 가능성이라든가 또 내가 그런 것에 역할 또는 내가 기여하는 게 가능하냐 이게 여건상. 내가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예. 분명하고 그 공간이 있는가 그거에 그렇죠. 대한 공간이 고민. 있는가죠. 공간이 있는가. 어쨌든 어떤 조직에 합류를 하게 되면 서로가 윈윈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기여할 수 있어야. 그래 저도 그래야 보람이 있고. 그게 아니면 뭐 굳이 그렇잖아요. 서로 특히 제가 가서 큰 역할을 제대로 이렇게 뭔가 기여를 못 한다면 그러면 제 스스로도 굉장히 뭐랄까요? 뭐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네, 큰 네. 소리 치면서 가는데 아무 그렇죠. 역할도 못하면 그렇죠. 가서 그냥 배지만 달았다 이렇게 되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문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동안에 민주당이 그러면 조금 변화하려는 의지들은 있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럼 과연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또 저는 잘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이게 제1야당이기 때문에 제1야당이 잘 되고 변화해야 또 정부를 다 잘 견제하는 거고 양당제가 중심
중심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당이 변하지 않고선 정치가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여전한 어떤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그거하고 맞닿아 있는 거고요. 당내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이제 권력 투쟁이 있는 것 같은데. 권력 투쟁이란 말씀하셨어요, 진짜 네, 뭐 SNS에다가. 무슨 파다 얘기도 하지만 그건 제가 굳이 언급하지는 않을 거고.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야 된다.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지나간 어떤 예를 들어서 그전 정권에 대해서도 뭐 저도 좀 그때 욱해서 말을 좀 심하게 했던 이런 건 저도 만약에 복귀한다면 또 풀어야 되겠죠. 뭐 사과를 하거나 뭐 그건 털고 당연히 가는. 그런 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복귀한다면. 그러나 또 그전 정권에 대해서 지금 실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이것도 또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서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제가 스스로 민주보수라고 얘기하거든요. 민주보수. 네, 네. 그러니까 참 애매한 게 민주보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는 보수인데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보수라서 지금의 국민의힘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수적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수 야당에 옛날에 제가 처음 합류했을 때 고를 때는 그럭저럭 맞았는데 이제 너무 진보로 가면 여기에서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다양성을 또 이제 어떤 협력의 관계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 과연 이런 것들도 저는 궁금하죠. 그래서 많은 고민들.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주로 기득권에 저항을 해왔는데 저는 그래서 운동권 기득권 지금은 또 검찰 기득권 이렇게 계속 싸워왔는데 저는 좋은 방향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좋은 방향이 돼야 된다. 30초 남아서 네. 그럼 아직 고민은 반반입니까? 뭐 그걸 제가 퍼센트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좀 잘 고민해서 윈윈하는 방향으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낙 이슈 중심에 계셔서 또 이런 질문까지 좀 잠깐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죠. 고맙습니다. 지금 무소속이십니다. 그렇죠? 네. 제가 무당파도 제 아까 민주보수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보수 무당파 이게 제 정체성인 것 같아요. 이현주 전 의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